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힘들게 느끼는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은 없으셨나요? 분명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연락했는데 그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 바빠서. 정말 미안해.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 한두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바쁘다는 말을 합니다. 함께 밥을 먹자는 말에도, 조금만 통화하자는 제안에도 늘 일정이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과는 종종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제서야 마음 한켠이 쓰라려집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우선순위가 낮은 사람이었구나. 이 순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인간관계의 경고등이 켜집니다. 바로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쁘다는 말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 그리고 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의 심리, 그들이 관계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바쁘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에 혼란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온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자존감이 흔들렸던 경험, 그 기억이 있다면 오늘 방송이 작지만 강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민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30이 넘은 후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지쳐 그는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특히 가까웠던 대학 동기인 준호와도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은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자. 밥이나 한번 하자. 그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야, 나 요즘 진짜 바빠.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 줄게.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준호는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우연히 보게 된 사진 한 장. 다른 동기들과 모임을 가진 장면이었습니다. 그곳엔 웃고 있는 준호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지민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바빠서 연락을 못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항상 나일 때는 이제는 그게 바쁘다가 아니라 넌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는 뜻 같더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무시에는 언제나 무언의 판단이 숨어 있다. 바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반복될 때, 그 말은 단순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순위, 마음의 거리, 그리고 애정의 정도를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쁘다는 말이 반복될 때 그 속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과 경계해야 할 구체적인 패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쁘다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세 가지 심리적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진짜 바쁜 시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바빠도 소중한 사람에게는 짧은 안부라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담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일정은 누구에게나 빡빡합니다. 하지만 그 일정 안에 누군가를 넣느냐 빼느냐는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쁘다는 말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상대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 회피의 도구로 바쁘다는 말을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 해야 할 약속을 이행할 시간, 해결해야 할 갈등을 마주하는 대신 바빠서 정신없어서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유예시킵니다. 즉, 바쁘다는 말은 그 자체로 회피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대화의 책임도, 감정의 교류도 그다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솔직히 말하진 않죠. 대신 바쁘다는 말로 교묘히 선을 긋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과도하게 포장하려는 심리입니다. 바쁘다는 말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 많이 찾는 사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무의식적 인정을 갈망할 때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이런 유형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바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던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불안과 질문을 남깁니다.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왜 나만 이렇게 애쓰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가벼운 존재인가? 이런 질문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는 조금씩 깎이고 약해집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카터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행동보다 그 행동에 대한 해석에 더 큰 상처를 입는다. 즉, 그 사람이 바빠서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며 상처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선을 그어야 할까요? 그 힌트를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여성의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혜진이라는 여성은 오랜 시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온 동료 선영과 마치 자매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주말마다 영화도 보고 서로의 가족 일에도 기꺼이 마음을 나누던 사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선영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진짜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너무 피곤해. 그 말이 일상이 되었고, 하루는 나중에 보자. 다음엔 다음 주쯤 연락 줄게. 그 말들은 계속 이어졌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선영이 팀을 옮기고 프로젝트를 새로 맡으면서 정말 정신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다른 팀 동료들과의 회식 사진, 주말에 모임을 다녀온 사진을 SNS에서 보게 된 날, 혜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왜 나는 아니었을까? 왜 나에게만 바쁘다는 말을 했을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요. 상대의 진짜 감정은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지 않아. 이 관계는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하지만 그걸 직설적으로 말할 용기와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을 배려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 그 말은 돌려 말하는 이별입니다. 그 순간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기로. 상대가 자기 인생에서 나가려 할 때 잡는 사람은 언제나 더 많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언젠가 멀어지는 사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히 사용하는 정중한 거절의 언어는 바빠서, 지금은 좀 어려워서입니다. 그런 말들 속에서 진심을 가늠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힘은 그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읽는 데서 나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형 애착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예의를 갖춘 듯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교류를 피하고 자신의 울타리를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이 바쁘다는 말을 관계의 방어막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패턴을 눈치채고 그 관계에서 나를 지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한가? 그 질문을 이 관계가 정말 나를 지지하는가? 이 사람 곁에 있는 내가 행복한가? 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혹시 늘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실제로는 여러분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의 무게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거리두기를 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관계는 애초부터 정리하려고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숨기고 다른 무언가를 의도하며 다가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바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감정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유형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타인에게 돌리는 데 능숙합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건강하게 거리두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보다 행동을 믿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말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내어준 시간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적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행동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바쁘지만 네가 생각나서, 일정이 촉박하지만 이건 꼭 전하고 싶었어. 이런 말은 그 자체로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자주 입는 사람들은 늘 자기 탓부터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기대했나? 하지만 감정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계속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건 진짜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먼저 신뢰하세요. 세 번째는 기다리지 않는 습관입니다. 바쁘다는 말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스스로를 조용히 지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애정의 증거일 수 있지만 상대가 그 마음을 이용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대기 명단에 오를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대신 당당하게 질문하세요. 우리 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야? 너는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 답변이 없거나 회피가 돌아온다면 그건 이미 답을 들은 겁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거절은 관계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 거절이 바쁘다는 말로 포장되어 있다 해도 그 문 너머의 진심을 우리는 결국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그 문을 등지고 나의 방향으로 걸어 나설 것인가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자신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선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관계 기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바빠서 못 봤어.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어. 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 감춰진 의미를 우리는 곱씹어야 합니다. 그 말은 정말 일정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관계는 삶 그 자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나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거리를 둘 때 그 사람은 지금 삶의 일부로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그 말을 믿고 자신을 탓하며 다시 다가가려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내면의 결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관계를 놓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지금은 바쁘지만 언젠간 다시 연락 오겠지. 라는 희망에 스스로를 속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은, 진짜 우정은 바쁘다고 말하기 전에 지금 나 좀 정신없는데 조만간 꼭 다시 이야기하자. 라는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 한 문장이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은 그 말을 지킵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의 일관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심은 일관성을 띱니다. 말과 행동, 감정과 표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흐릿해지는 관계는 일관성보다는 불분명함과 회피가 가득합니다. 그런 관계에 너무 오래 머물면 우리 자신도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람을 믿는 마음이 줄어들며 결국엔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다면 바쁘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쁘다는 건 이해해. 그런데 나는 이 관계가 이대로 유지되는 게 편하지는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가 진심이라면 그 말을 무겁게 듣고 시간을 내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저 마음의 에너지 낭비를 멈춘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다시 만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끝맺음과 새 출발의 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때로는 기대하며 마음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상대가 반복적으로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라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밀어낸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바쁠 수도 있습니다.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도 많고 사람마다 감당해야 할 일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진심을 두는 대상에게 기꺼이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게 하루의 짧은 메시지든 단 1분의 전화든 작은 말 한마디든 무언가를 남기려 애씁니다. 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자리를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더 이상 설명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이해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건 그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은 바빠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졌기 때문에 바쁜 척을 한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거운 현실을 일깨웁니다. 그러니 바쁘다는 말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일 뿐,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못나서도 덜 사랑받을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반복될 때 그저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관계의 미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곳을 여러분이 먼저 선택하세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에게 바쁜 척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바쁘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 분들이 있다면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느낀 점 혹은 스쳐간 사람들에 대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다시 조용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